총선을 이제 26일 앞둔 민주당의 세 가지 파동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클라이맥스에 치달은 막말 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목발 경품 발언에 거짓 사과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결국 공천장을 잃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였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좀 일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물론 본인도 이 부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모든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금명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기자, 어제 저 공천 취소 제1보가 뜬 건 11시 뭐 그쯤 돼서였어요. 네, 왜냐하면 기자들에게 저 입장이 공지가 된 게 밤 10시 반쯤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꽤 늦은 시간에 공지가 됐는데요. 민주당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이 서면 입장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경선 1위로 통과한 정봉주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공천 취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 설명에 따르면 막말 논란과 별개로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니까 대표가 어제 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최고의 소집권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당에서는 취소라는 말이 너무 차마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었던지 재추천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결정적 이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선대위 본부장 회의를 참석을 했었어요. 예. 끝나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눴는데 당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 아마 당대표님도 그렇고 선대위원장님들도 그렇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사자들께 그렇죠. 네. 유선으로 직접 사과를 했었다. 요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게 더 결정타였나요?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목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후 대처의 문제가 매우 컸다. 특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짓 논란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예. 이것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 기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박성준 대변인과 아침에 통화도 해보고 어젯밤에 대표 측과도 연락을 좀 해봤는데 이 어제 오전에 있었던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부터 우려가 이미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조정식, 안규백, 김성환 등 이 이재명 대표 측의 핵심 인사들이 모인 SNS 방에서도 제3의 인물을 좀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본격적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래전에 했던 발언이고 본인에게 사과를 또 했다고 해명을 하니까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다가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어제는 다시 입장을 조금 바꿨거든요. 네. 이 사과 부분, 이 부분이 명분이었는데 사과를 했다는 게 명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더 이상 당에서 정봉주 후보를 감싸줄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정봉주 후보의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이 부분이 어제 기사를 통해서 뒤늦게 드러났잖아요. 이 부분도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병우 편집장님.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할까요? 괴로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글쎄 제 기억에는 이런 네. 막말로 인해서 공천을 취소당한 사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2012년에 김용민 씨의 경우 이제 막말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도와줬다 이런 지적은 있었지만 네. 막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한 사례는 있는데 네. 그걸로 공천을 취소한 사례는 없는데 아마 저는
유튜브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네.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고 상당수가 유튜브나 아니면 왜 강성 지지층들의 집회 네. 이런 데 가서 한 발언들이 주로 문제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의 막말 공천 취소 사례와 이번 사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소통 도구의 발달 뭐 네. 이런 거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덧붙여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 공간도 그렇고 어제 저희 신통방통을 비롯한 여러 방송들이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한 영향들이 어제 밤늦게 당 지도부가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데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설주환 대변인님,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쭉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봉주 한 사람이 아니라 일파만파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네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다. 아, 네. 이게 그나마 이게 시간을 더 끌었으면 아마 이게 더 영향을 크게 가져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뭐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당에서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것으로 끝날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런 더 불거지기 전에 네.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정봉주 후보자 본인은 너무 안타깝겠지만은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제 양 당이 전부 다 공천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정봉주 전 의원 말이죠. 나는 꼼수다 시절부터 아주 거친 말을 많이 쏟아놓은 걸로 이제 호가 난 그런 사람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점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네. 예, 검증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런 발언 내용, 특히나 방송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 아니면 뭐 기존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던 분들은 검색만 해봐도 대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이 단계에서 아예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 김병기 의원이 간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위원장이시죠, 네, 참.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자칫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쪽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좀 허술한 검증의 기준, 예.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소위 비명이라고 한 분들, 아니면 본인 지역구에서 상대방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재서 탈락을 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 전봉주 의원의 이번 뭐 공천 취소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제도를 점검해봐야 되는 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짓 사과가 문제인 거지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 그 자체는 공천을 주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그건 좀, 그거는, 아니, 자, 박성민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천 취소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 막말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오래된 일이다. 지금 그 입장이 견지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꼭 그렇게 분리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천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일단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예.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뭐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과조차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네. 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 커진 것은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당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사과를 했던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네. 발언 자체의 부적절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경 변화도 숨가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제만 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난 일이다 라면서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더니 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어느 순간에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저는 이 발언 자체의 내용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의견 교환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공천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실무방에서부터 네. 이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말들이 나왔다고 하고 네. 이 이후에 사후 대처하는 태도 역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된 걸 보면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처음에는 본인이 바로 그 발언 직후에 사과를 한 것으로 인지를 했다가 네. 나중에 돌아보니 발언의 내용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뒤에 당사자들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항의를 하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엄정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죠. 정봉주, 이재명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앞장서왔던 정봉주 전 의원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됩니다. 아, 그래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국 순회 다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막 개항을 바닥 훑고 다녀도 브로마이드만 있어도 이긴다, 이재명 대표가? 예.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신이 개항을 해 있다는 것이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실물은 국민들이 질리도록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공감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 정권에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네,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이재명 대표에게 빗댔던 정봉주 의원이었는데요. 자, 어제 말이죠. 정봉주 의원은 사실상 선거 운동을 중단하겠다. 유튜브 방송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자숙 모드로 들어갔는데 자, 오늘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최 기자. 예, 오늘 아직까지도 반응은 없습니다. 이 어젯밤 통보 이후에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과 소통을 했는지도 좀 물어봤는데 네. 뭐 직접적인 소통을 했다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어제 논란이 더 불거지고 이재명 대표도 선회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침묵을 하던 이 정봉주 후보가 본인의 SNS에다가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심려를 더 끼쳤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상처를 드렸으니 불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숙하겠다. 선거운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후보 자체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당분간이라는 전제하에 운동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서 당의 처분에 따라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읽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당에서 또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은경 기자님, 이제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자숙 모드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구명의 손길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일말의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아침에는 어떤 배신감 같은 거 느끼지 않을까요? 배신감은 당연히 들겠지만은 그게 어떤 뭐 센 반발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20년 상황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2020년 때도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당시에 이제 미투 논란으로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이릉 반발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 기자회견에서 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처벌을 한다. 내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겠다라고 네. 하면서도 그때도 뭐 탈당이라든지 더 센 액션은 안 나오고 그 수준에서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는 오히려 더 비교할 수 없이 일단 사안이 굉장히 강도가 세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과거의 또 다른 막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일일이 방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더 어떤 센 수위의 반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봉주 씨가 이 피해 용사들에게 뭐 사과를 했다, 안 했다, 누구한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이제 논란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 기자, 뭐 처음에는 연락처를 구하지 못했다. 뭐 이 말 자체도 쉬 납득하기는 힘든 말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사과를 했습니까? 이게 시결상으로 보면요. 처음에는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두 장병에게는 사과를 하지 못했다. 왜냐?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네. 그 직전에 추가된 인물이 바로 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이 이종명 의원도 마찬가지로 DMZ에서 목함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전 의원인데요. 네. 이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 의원에게는 당시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목함지뢰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두 장병에게는 사과를 하지 못했다면서 전화번호를 못 구했다 이런 해명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시인을 하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종명 의원이 이 두 사람과도 연락을 하던 사이였고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못 구해서 사과를 못했다 이런 해명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추가적으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거짓 사과 논란, 이제 후보직 박탈로 결국은 이어졌고 그것이 국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의 막말이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상황 때문에 하재헌 예비역 중사, 김정은 상사 두 분의 상처가 또 한 번 덧났습니다. 당시 이분들에게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 제 바로 뒤에 있던 하재헌 중사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 속으로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주임원사님이 상체를 드시고 제가 하체를 들고 쪽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문을 나가서 땅을 내딛는 순간 터진 겁니다. 오른쪽 발이. 하재헌 하사는 양쪽 다리가 거의 절단된 상태였고 김정은 하사는 한쪽 다리가 거의 절단되어서 저희가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에게 구두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 사고 이후에는 이제 병원 생활이 좀 많이 길었다 보니까 거의 군 생활 반은 병원에서 보낸 것 같은데 항상 뭐 힘들 때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이겨내게 되면은 뭐 이제 남들은 저를 보고도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제 최대한 안 쓰러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네, 피해를 당하신 저 두 분 용사들께서는 어쩌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일 텐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이만저만 착잡한 심정이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떠시다고 그렇습니까? 지금 언론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하재헌 중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노를 했고 그리고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 뭐 사진 찍고 SNS 올릴 텐데 거기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번 사건으로 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더 지금 떠오르게 된 게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아픈 점이에요. 이제 2019년에 전역을 하고 현재는 이제 그 SH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에서 두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번 사건 이후에 사고 당시에 인터넷에서 그때도 또 그냥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또 일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떠올라서 더 너무 힘들었다 그런 심경을 떠올렸습니다. 네. 정봉주 씨 지금까지도 두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할 텐데요. 글쎄요, 찾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찾아오지 말라.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하재헌 예비역 중사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 거듭 밝히고 있는데 최 기자. 네, 연락이 오더라도 받아줄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이제 거듭 취재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하재헌 중사가 말씀 주신 대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초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정 후보를 만날 생각도 없고 사과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과연 이용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은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그러니까 그 하전 중사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봉주 후보가 뭐 공천 취소가 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이제 조금 멈춰 있지만은 저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장은 뭐 본인도 정신이 없을 것이고 또 하전 중사도 뭐 이게 언론의 주목이 되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았어야 될 말을 했던 어떤 정봉주 후보가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이 이후에는 분명히 한 번은 꼭 가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이재명 대표와 정봉주 전 의원을 향해 한 말들을 보면은 정치인들 행태에 일침을 놓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세월 지나면 잘못이 없어집니까? 사건 당사자들과 가족의 심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최 국장님.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걸 2차 피해와 가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과거 일을 지금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때문에 다시 네. 그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본인이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진정성이라는 거는 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피해자가 이 정도면 뭐 정봉주 전 의원이 나에 대해서 그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가 돼야 이게 이제 일단락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하재원 전 중사나 이런 사람들 생각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이번에 공천은 취소됐다고 할지라도 결국 뭐 4년 뒤나 또는 뭐 2년 뒤 뭐 지방선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네. 그냥 또 어떤 무늬만 사과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네.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서 지금 사과하고 그냥 이거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아마 사과는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비서관님,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제 피해자분들께서는 얘기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글을 올리고 자숙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본인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네.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가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만 그래도 이 논란이 일단락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신 상황이고 네.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 자체도 사실 사과한다고 그 발언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양 기자님.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본인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 그리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정면으로 허위라는 거죠. 네. 당사자한테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제 이제 당사자 취재라든지 언론 보도로 다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물론 영상을 내렸을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사과한 거고 결국 당사자한테 사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공천 취소도 저런 거짓 해명이 논란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어제 밤에 공천이 취소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고소고발이 취소가 돼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제 드러난 대로 당사자에게 사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허위성이 상당히 좀 입증이 된 부분이라서 네. 아마도 사법 처리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천 취소 정도가 아니라 사법 처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몸에 밴 것처럼 과거에 했던 막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쉬이 수그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 기자님 같이 좀 볼까요?
예, 이게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 뭐 BJ들과 한 내용들 뭐 이런 온라인상에서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이 2020년도에 정봉주 후보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던 신분인 시절에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에게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뭐 이런 공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봉주 후보가 당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참칭하지 말라는 민주당에게 내가 영원히 을로 있을 줄 아느냐. 민주당이 나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시정잡배 취급을 하고 있다. 너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냐, 나 정봉주다, 이렇게 거센 발언을 했었고요. 네. 또 최근이죠. 지난달에도 이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옆집에 이사 온 아저씨가 총칼 또 권력을 앞세워서 아빠를 죽이려 온다면 똘똘 뭉쳐서 아빠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여기서 아빠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저씨가 한동훈 위원장인데 한동훈 위원장을 빗대서 총칼을 쓰는 사람, 이런 막말을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